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포럼 톡스 진행의 교육을 축제로 만드는 에듀 크리에이터 이해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톡스로 수요 북포럼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모실 선생님은 책을 아주 많이 읽기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또 읽은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와주시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사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사람 중심의 경영을 꿈꾸는 이규황 선생님이신데요. 이규황 선생님이 1년에 책을 몇 권 정도 읽을 것 같으세요? 맞추신 분에게 책이 있습니다.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 100권요? 100권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250권요? 네. 300권. 여러분, 꿈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네. 네, 가장 근사치는 지금 100권으로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이기황 선생님이 오늘 강연해 주실 주제는 평소 때 활동과 무관하지 않은 직장인에게 책 읽기란입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기업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규황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답은 말씀 안 해주셔서 연간 한 120권 정도를 목표로 항상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130권이었고요. 올해는 아직 한 달에 지금 8권 정도씩밖에 못 읽고 있어서 아직 목표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예,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또 인사 업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직장인에게 책 읽기라서 혹시 직장인이 아니신 분이 들으시면 혹시 좀 주제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재미있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내용에는 이제 제가 존경하는 두 분의 배웠던 가르침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은 이제 김용진 착한경영연구소 대표님과 KTNG 변화혁신 실장이신 홍석한 실장님께 많은 배운 내용들을 좀 많이 응용을 했기 때문에 그 두 분에 대한 감사 인사를 꼭 밝히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직장인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인데요. 예,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혹시 근무일수, 네, 그 비슷합니다. 네, 급여일, 예, 급여일은 아니고요. 네,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예, 월급, 네, 이게 25년을 뜻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퇴직하는 연령이 몇 세냐라고 통계로 보면 이제 53세에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신입사원으로 몇 살에 들어가냐라는 관점을 보면 28살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53 빼기 28 하면 25년.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25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관련이 있는 숫자 36인데 혹시 이 숫자는 아까를 비추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숫자일 것 같습니까? 네, 맞추셨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 그 우리나라의 최빈 사망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교통사고 아니면 그 급성적인 뭐 어떤 병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생활을 했을 때 그냥 수명을 다했다라는 관점으로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89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리고 2020년에 90세가 돌파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25년을 생활하고 나면 11년을 더 25년, 11년을 더 한 36년을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직장을 은퇴하고 나서 더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 36년을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이 25년을 조금이라도 늘려보자는 관점의 어떤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25년을 조금이라도 늘리자. 왜냐하면 이제 2016년부터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서 법적으로 정년이 60세로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2018년까지 대부분 회사들은 법적으로 정년이 60세인데 지금 현재 기준을 봐도 53세니까 그 갭이 7년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7년까지 버텨서 끝까지 60세로 은퇴하는 게 저의 큰 목표고 그런 관점의 어떤 얘기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인으로서도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구직자로서도 의미가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직무에서 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당신이 당신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갖고 있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구직자 뭐 몇십만, 50만 세대 시대 뭐 구직이 정말 어렵고 요즘에 취업 컨설팅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회사를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회사에 계속 있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서구는 이미 이런 것들을 거쳤기 때문에 서구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이 사람이 할 줄 아는 게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거에 포커스를 해서 질문을 하고 공고도 그렇게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하게 지금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가올 굉장히 많은 시간 안에 우리나라도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모든 채용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하루 좀 15분 동안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런 말씀 드리기 전에 어떤 사회가 변화하는 단계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 서구는 굉장히 오랫동안 변화했지만 첫 번째 당연히 농경 사회입니다. 이때의 중심의 어떤 직무의 어떤 제일 중요한 모습은 성실하게만 했으면 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열심히 밭을 메고 열심히 노동력을 제공하면 됐었습니다. 두 번째 산업 사회를 접어들면서 사람을 기계가 대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배운 대로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냥 단순 반복하고 숙련자만 어떤 기업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 단계는 요즘에 많이 얘기가 됐었던 큰 변화를 이끌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지식사회라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지식사회라는 것들이 왜 의미가 있냐면 단순 반복적인 생활에서 지식이 생산수단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시기가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얘기들이 지식근로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지식이 생산수단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후에는 이제 지식을 기반으로 어쨌든 정보화 사회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잘 아시겠지만 창조 사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 때는 정보가 많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의 경계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지식과 정보의 구분이 생기고 창조 사회로서 어떤 생활이 들게 됐었을 때는 한 사람의 특출한 아이디어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는 상품 될 수 있을 만큼의 시대가 지금 왔기 때문에 개인의 창조력이 되게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뒤후의 세대는 무엇일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식사회를 기반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식이 무엇이냐? 지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형식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유형화되어 있고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문서화되어 있고 바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는 지식들이고요. 두 번째 암묵지입니다. 개인의 경험, 말이나 글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익히는 지식이고 회사에 자산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실제로 개인을 100으로 봤었을 때 형식지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20%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80%의 지식은 암묵지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윗사람한테 인수인계를 잘 받아도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80%의 암묵지를 정확하게 받아야만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는 필요가 없고 20% 받은 지식을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자기 몸에 체화를 시키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보화 시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식이라는 부분을 조금 다르게 구분하면 DIKW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를 뜻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가는데요. 데이터를 알고 정보를 습득하고 정보의 은밀을 찾고 거기서 지식을 얻어서 그걸 통해서 어떤 관점을 제시하고 지혜를 표현하는 방법들인데요. 그 지식 경영의 대가 노나카 이쿠지로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이제 정보에서 의미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기업의 혁신은 지식 창조를 계속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식의 창조란 무엇이냐면 굉장히 많이 있는 정보들을 몸에 익혀서 체화를 시키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지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비교 자료가 있는데요. 한 직장인 10년 차라는 부분을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직장인이 있고 또 한 사람의 직장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10년 동안 지식을 창조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습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의 그룹들은 그냥 1년 동안이면 충분한 경험들을 10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근데 표현되는 거는 똑같이 직장인 10년 차입니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똑같은 10년 차지만 이 두 사람을 보는 관점이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발전을 하고 지식 습득 능력이 있고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들은 회사로 보면 자산으로 봅니다.
이 사람들은 투자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냥 1년만 반복해서 그 경험치가 1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10년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비용에 불과한 겁니다. 절감의 시점이 됐었을 때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이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장인이시라면 지금 나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회사의 입장에서 자산인 것이냐 아니면 비용인 것이냐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되돌아봤을 때 내가 할 줄 아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자기 자신의 개발을 통해서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일하고 또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사 입장에서 나를 자산으로 계속 봐주길 원하는 내 꿈을 하려면 나의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직장인으로서 가장 좋은 경쟁력이 무엇이냐면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직무 전문가로 성장을 하고 누구나 회사 구성원이면 누구나 이 업무는 누가 잘하지? 이 업무는 누구야? 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렇게 명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직장인들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는 또 직무 전문성을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 과연 직무 전문성의 수준이냐라고 봤었을 때 일단은 홍석환 실장님이 분류하신 건데 첫 번째 레벨, 직무의 여러 단계 중에서 하나만 알고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1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사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한 14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채용도 있고 계획도 있고 뭐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정도 아는 거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레벨 2는 직무의 전 단계 중에서 몇 개의 단계를 알고 좀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레벨 3는 이제 뭐 제가 이 정도 레벨 3 정도 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직무의 전 단계 중에서 이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얘기를 합니다. 레벨 4는 이제 모든 단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겠네요. 여기서 컨설팅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성장하고 육성할 수 있을 만큼의 코칭을 할 수 있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 레벨 5가 있는데요. 레벨 5는 너무 높은 수준이라서 사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뭐 경영학 쪽에서는 이제 경영학의 구루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톰 피터스나 피터 드러커 뭐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신데 레벨 5는 그분들과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상위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본인이 지금 직무 전문성이 좀 명시적으로 어느 정도쯤에 와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무 전문성을 되게 키워야 되는데 평가를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아까 비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늘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평가가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도 안 시켜주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열심히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교육을 보냅니다. 교육 좀 받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육이냐. 그럼 언제 교육을 받고 언제 성장을 하시겠다는 건지 인사 담당자로서는 되게 답답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 발전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한테 지속적인 높은 임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1년밖에 경력이 없다 그러면 그 수준에서 경력이 아무리 쌓이면 뭐합니까? 그 레벨을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더 높은 단계의 임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서구의 시장의 어떤 시작인 거고요. 국내는 아직은 연차별로 돈을 받게 되는 구조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책 없이 계속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맞닥뜨리는 게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회사에서 나가라고 얘기를 하죠. 약간의 뭐 위로금 또는 명예퇴직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선택하는 일들이 대부분 이런 일들이라는 거죠. 닭을 튀기시거나 편의점의 점주가 되시거나 요즘 커피숍의 점주가 되시는 거예요. 25년 동안 직장 생활을 어디로 갔습니까? 이거는 그냥 당장 돈만 있거나 자본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고 봤었을 때 본인이 직장 생활 동안 직무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을 확보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직무를 통해서 또 다른 일, 또 다른 스텝으로 한 단계 높은 어떤 일들을 발전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직장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은 회사가 시켜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한 10년 넘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이라는 거는 교육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교육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가다모란 분 되게 유명한 철학자가 교육은 자기 교육이라는 책 제목입니다. 이 책에 보면 자기의 한계를 자각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교육이라는 것은 직무전문성 극복을 위한 자기 성장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한계를 깨닫고 스스로 극복하는 과정들을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관점이라는 거죠. 누가 대신 성장시켜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처럼 무한 경쟁의 어떤 직장 생활에서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부분이 뭐냐라고 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책을 읽고 사색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식이라는 것이 그냥 책을 읽고 사색만 하면은 그냥 정보의 수준에 머무릅니다. 근데 지식을 얻어서 이론이라는 것 얻고 또 다른 뭐 어떤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면 그걸 행동해 보는 것, 해보는 것, 끊임없이 계속 함으로써 인해서 그게 어느 정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처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그게 몸에 익숙해졌을 때 비로소 암묵지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지식이 되는 겁니다.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 근로자로서 그렇지만 가장 하기 쉽고 가장 투자하기 쉬운 부분이 책을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은 시공간의 제약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때, 아무 때나 책을 읽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는 책이 그럼 어떤 책을 읽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의 책은 두 가지인데요. 물론 이 책 이거에 대한 김용진 대표님께서 분류하신 부분을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 지식,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최소한 30권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끊임없이 읽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100%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를 하고 행동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야 그게 자기 지식이 쌓이고 있고 그래야 직무 전문가로 누구나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렇지만 편협한 자기 전문 지식으로만 계속 가게 되면 사람의 어떤 사고의 폭이라는 게 지혜로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사고의 폭을 넓히셔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의 폭, 관점을 다르게 하는 그런 책들을 읽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양서, 견문학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실 때 내가 어떤 책을 내용을 강요하는 내 어떤 주장을 강조할 만한 책들보다는 나랑 전혀 다른 주장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내 관점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책들 아니면 정말 새로운 지식들을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책들 이런 것들을 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사회생활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봤을 때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생활하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를 많이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책을 보실 때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책들을 주로 많이 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책을 읽는 것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조금 더 빠른 길 하나 있습니다. 네, 뭐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부터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것이 되게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전문가한테 얘기를 듣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부포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직무 전문성이 일단은 2단계 이상 올라가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남들보다는 생존 경쟁력이 한 1% 정도는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도 매번 나오진 못하지만 꾸준히 방송을 통해서 보시고 꾸준히 저자의 생각을 보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 생각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하시다 보면 지식이 쌓여서 결국 지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이 되셔서 결국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생존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찰스 다윈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살아남는 종은 강한 종도 아니고 똑똑한 종도 아니고 변화에 적응하는 종입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압축 성장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농경 사회부터 창조 사회까지의 세대를 보면 서구는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사람들이 이미 죽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끽해봐야 한두 단계 사회 사람들만 같이 어울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을 하면서 농경 사회부터 산업 사회부터
지식사회부터 창조사회까지의 모든 사람을 한 회사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상사들이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그래서 어느 시대의 논리를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건지 잘 접근해 보면 앞으로의 우리 사회는 창조사회고 그런 사회인데 그 사람은 산업사회의 정신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이전까지의 경험은 버리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학습하셔야만 되는 시대입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것도 내가 경력이 이만큼 됐으니까 생존할 수 있겠지가 아니라 지금 나의 위치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들을 얻고 그걸 지식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해야만 아까 말씀드렸던 25년이 아니라 최대치인 28년까지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36년을 또 다른 일로서 더 직장답게 아니면 뭐 닭을 튀기지 않고 정도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새로운 사업을 벌이실 수가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무 전문성과 책 읽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직장인으로서 굉장히 직무 전문성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책을 읽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처럼 지금처럼 북포럼에 나오셔서 저자분들의 어떤 전문가로서의 어떤 좋은 견해 듣는 것도 책을 많이 못 읽으신 분한테는 굉장히 큰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인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일반인들도 들어서 활용하기에 굉장히 유익한 정보였던 것 같고요. 지식을 통한 지혜가 많이 묻어나는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한두 개만 받을게요. 네, 네네, 말씀하세요. 책 읽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직장인이고 아니면 직장 안 다녀도 그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책 읽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제 주변에 항상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책 안 읽는 시간에 뭐 하시냐고 물어보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직장인들은 술 마시거나 게임하거나 멍하니 앉아서 TV 보거나.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책을 읽을 마음이 없는 거고요. 책이라는 것을 반드시 책장을 넘겨서 끝까지 보는 게 책 읽기는 아닙니다. 책을 보다 재미없으면 덮으시면 돼요. 관심 있는 책들 읽으시면 되고요. 꼭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 책이라는 게 임계점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어떤 게 독서의 뭐 독서법에 중요한 게 있지만 책을 누적으로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책 읽는 게 속도가 되게 빨라집니다. 그게 임계점 정도 되는 시점이 됐는데 그 임계점을 넘어선부터는 책 읽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책이라는 게 완벽하게 자기의 지식으로 책을 쓰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어디서 끌어온 얘기, 여기서 끌어온 얘기, 여기서 끌어온 얘기들이 많아서 어떤 사람의 책 같은 경우 너무 끌어온 얘기가 많아서 자기에게는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책은 보통 30분이면 한 권을 다 읽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을 어떤 관점에 읽는지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좋아하는 책, 읽기 재미있는 책, 뭐 로맨스 소설 읽으셔도 되고 무협지를 읽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책을 많이 읽어보시면 문자를 많이 읽어보신 훈련을 하시면 어느 순간 임계점이 되면 책에 대한 이해나 뭐 이런 것들 좀 빨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 개만 질문 받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규영 선생님은 북포럼 회원이십니다. 어디 전문 강사라든지 외부에서 저희가 돈을 드리고 초청한 강사 아니시거든요. 여러분들처럼 북포럼 회원이시고 언제든지 북포럼 톡스에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